여드름은 원인이 있을 때 피지 분비량을 꼽거든요. 근데 턱에 생기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피지와 상관이 없는 피부에서 더 잘 생겨요. 턱 쪽에 여드름이 많아진 이유가 100%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나면은 안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원장님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죠. 저도 중학교 때 여드름이 엄청 심하게 났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여드름 흉터도 많이 생기고 모공도 넓어져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치료하려고. 사람들이 여드름이 유독 입과 턱 주변에만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드름이 났을 때 이제 여기 턱 이런 부분에 빨갛게 여드름이 염증이 올라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30대 전후로 많아져요. 여드름은 원인이 있을 때 피지 분비량을 꼽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아진 이유가 2차 성징이 생기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피지 분비량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지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턱에 생기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 피지와 상관이 없는 피부에서 더 잘 생겨요. 나는 일평생 여드름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30대 되고 나서 여드름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 성인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통 턱 중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막 여드름이 번진다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늘어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30대 전후로 됐을 때 여드름이 나면은 10대 때처럼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입과 턱 주위에 왜 여드름이 생기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여드름이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여드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화이트헤드라고 부르거나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살짝 막고 있는 여드름이 폐쇄면포라 부르는데, 두 번째는 염증성 면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안에 피지가 차 있거나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기는 기전이 뭐냐면 모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보면은 피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피지선이 피지를 만들어내요. 몸으로 흘러보내가지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피지가. 근데 문제는 사춘기가 되면은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피지가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면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려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각질이 많이 쌓여가지고 피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얘가 뭘 좋아하냐면 피지를 좋아해요. 피지가 주 먹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가 많은 환경에 얘가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성 면포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게 커지게 되면은 모공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흉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페인 흉터도 생기고 아니면 붉은 흉터도 생기고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드름들이 턱과 입 쪽에 많이 나던데 왜 그런 걸까요? 턱 쪽에 주로 생기는 이유는 정확하게 여러 논문을 찾아봐도 100% 확답된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근데 비과학적이긴 한데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턱 쪽이 안 좋으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과학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경험적인, 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에 올라오는 게 언제 주로 심해지냐면요, 생리 주기 따라서 그래요. 특히 배란일 전. 왜 그러냐면은 LH 서지라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최대 수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배란이 이때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대로 올라갈 때 주로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생리 주기를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성분들은 사춘기 때 호르몬이 제일 많아지고 나이가 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춘기 때 한번 올라가고 30대 전후 때 한번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좀 달라요. 남성분들은 안타깝게도 여드름이 아니에요. 남성분들은 진짜 모낭염인 거예요. 100% 모낭염입니다. 여드름이 날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수염 때문에. 수염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노폐물이 잘 끼죠. 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면도. 면도하고 나서 염증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면도하게 되면 쇠 날로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면도기를 쓰든 일반 면도기를 쓰든 100%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균이라든지 이런 침식들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하면서 이제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남성분들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생기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요 부위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턱선 라인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의 90% 이상 샴푸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서서 보통 머리 감잖아요. 그럼 샴푸가 이렇게 흐르죠. 특히 턱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요. 그래서 원래 샴푸는 절대로 머리에 묵혀가지고 헹구면 안 돼요. 머리에 거품 나자마자 바로 헹궈줘야 되는데 머리에 묵히면서 헹구는 경우도 많고, 그냥 남성분들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왁스나 헤어스프레이 더 많이 하죠, 여성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같이 샴푸 섞여가지고 이렇게 턱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피부를 자극을 해가지고 염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인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성인 여드름이 났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예. 있다. 죄송해요. 네, 있어요. 한 가지 유일하게 있는데, 폐쇄면포가 생겼을 때는 집에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폐쇄면포가 있으면은 피지가 쌓이는 걸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압력을 탁 짜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이렇게 터져요.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면포가 있을 때 얇은 바늘을 찔러줘요. 톡 찔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약간 왁스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짜주면 나오거든요. 이 정도 구멍이 있으면은. 근데 구멍이 없을 때 하면은 분출되면서 흉터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손으로 하잖아요. 피부, 손 둘 다 균이 많아요. 우리 휴대폰이 변기보다 균 많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무리 잘 닦아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휴대폰 뭘로 만져? 손으로 만지죠. 손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소독할 수 있는 도구가 집에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폐쇄면포는 가능한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병원에서 빠르게 처치받는 게 낫고요. 만약에 염증성 면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미 터졌을 때, 이 터진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여드름 연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균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집에 비치를 해두고 이런 것이 났을 때 조금씩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당장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거는 각질 순환 주기를 올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피부층이 이제 표피가 4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포를 밀어 올리면서 맨 위에 각질층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가 틀려지게 되거나 늘어지게 되면은 각질이 더 많이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폐쇄면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주기로 탈락되거든요.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레티놀과 같은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각질 주기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이런 폐쇄면포들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각질 제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간격, 그리고 내 피부 내구도, 이게 중요해요. 근데 피부 내구도가 높은 사람은 각질 제거 주기적으로 하면은 피부 맨질맨질해지고 좋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피부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피부 내구도가 떨어지거나 약해진 분들은요, 각질 제거 잘못하게 되면요 오히려 피부 더 상해요. 그러면서 각질이 더 많이 쌓이거나 염증이 더 많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술 강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질 제거제가 내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갖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제를 가능한 쓰지 말라고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레티놀 성분도 일종의 각질 제거제예요. 각질 제거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약한 농도로 조금씩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요거를 조금 약하게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드름이 났을 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나요? 병원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특히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레알 여드름이냐 아니면은 피부 염증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왜냐면 일단 여드름이면은 또 봐야 되는 게 피지가 많냐. 보통은 피지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뭘 하냐면은 보톡스. 왜 보톡스 맞냐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보톡스와 고주파를 많이 합니다. 이걸 왜 이러냐면은 보톡스가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가지고 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샘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하게 되면은 샘의 분비를 줄여줘요. 그래서 보톡스를 하게 되면은 피지샘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드름 자체가 이제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 고주파가 아니라 니들 RF라고 하는 바늘로 찔러서 고주파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세 바늘을 이용해서 피지샘을 응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피지샘을 작용을 죽이면서 염증 자체도 회복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주파라는 것 자체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것들을 같이 치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치료를 메인으로 하고요. 이때는 좀 달라요. 피부 염증이 있다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급성염증, 여성분들의 일시적인 호르몬의 변화나 아니면 남성분들처럼 모낭염처럼 그 제모해가지고 면도에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 그런 경우에는 약 먹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은 빨리 약을 먹어가지고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요. 아니면 작으면은 염증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국소적인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넓게 있으면은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급성은 빨리 가라앉혀야 돼요. 왜냐면 흉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저는 가장 추천드려요. 이건 약 먹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제 만성적이다. 이 만성의 기준은 뭐냐면은 급성이어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면도할 때마다 계속 생겨요. 그건 만성이에요. 그건 급성이라 볼 수 없어요. 아니면 여성분들처럼 주기마다 계속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피부 장벽을 이제 튼튼하게 해주려면은 가보자, 가볍게 세안, 보습,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요거에 집중을 해주고, 그걸 하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시술들, 예를 들면 재생주사라든지 리쥬란이라든지 아니면은 PCL 엑소존과 같은 피부 재생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먼저 이제 영양분을 주면서 회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이런 주사 시술하면 아파요. 사실 아프니까 마취 크림을 발라야 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면 마취를 권장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부 장벽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면은 얘가 흡수가 될까요? 잘? 안 되죠.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마취 크림에 뭐가 있냐면은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침투 촉진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이 침투 촉진제가 피부에 되게 독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주사를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이런 주사 시술을 하면 저는 수면 마취 하라고 해요. 마취 크림 안 바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그런 주사 시술을 받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약해지고 깨져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재생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 해주고, 회복을 한 다음에 치료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주일 뒤, 막 한 10일 뒤에 중요한 뭔가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여드름이 났어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떤 거를 선택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막혀있는 면포가 많다. 그러면은 빠르게 병원에 와가지고 각질 제거한 다음에 보습 관리 받는 거예요. 왜냐면 각질 제거한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 약한 사람들은 더 염증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 빨리 받고 압출 받을 거 받은 다음에 재생 관리 같은 걸 빨리 받는 거죠. 그래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폐쇄면포, 염증이 있는 면포가 많다라고 하면은 약을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빨리 먹어가지고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조금 더 빠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급성일 때만 하는 게 좋고, 만성일 때는 사실 급할 때는 약을 먹어야겠지만 약도 계속 먹는 게 이제 항생제 계열이 들어가는 거라,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항생제가 필요할 때 항생제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도 남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선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여드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사춘기에 생기는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 중에도 특히 우리가 여드름인지 피부 염증인지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병원에 와서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지 여드름 흉터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자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여드름에 대해서, 특히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